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채널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간단한 배경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A가 사람 B에게 자연어로 이 구매 내역 좀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 B는 그 의도를 파악해서 구매 내역을 계산했죠. 인간이 하는 업무 방식은 느리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휴가, 퇴사, 교육과 재교육을 거치는 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업무 방식인 거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작업 방식은 매우 빠르고 실수가 없고 낮은 비용으로 24시간 365일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사람이 컴퓨터에게 이 자연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일을 수행하도록 바로 시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일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람의 자연어를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아듣고 일을 처리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가진 빠르고 실수가 없고 낮은 비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장점은 굉장히 큰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자연어를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줄 프로그래머들이 등장합니다. 이 프로그래머들은 사람이 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고 실수 없고 낮은 비용으로 사람이 자연어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이 한계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느리고 실수가 많고, 또한 대체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휴가, 퇴사, 교육, 재교육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의 단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효율보다 컴퓨터가 주는 그 엄청난 효율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모델은 가장 발전된 모델이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챗 GPT는 프로그래머들이 했던 것처럼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프로그래머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매우 낮고 휴가, 퇴사, 교육 등의 이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수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챗 GPT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자신 있게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가 많다는 이 부분을 해결하면 우리는 굉장히 빠르고 실수가 없고 낮은 비용으로 24시 365일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실수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을 지시하는 지시자가 명확하게 일을 정의하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한 실수로,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지시는 명확했으나 실수한 경우입니다. 이건 명확히 챗 GPT의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첫 번째 일의 지시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챗 GPT에게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처럼 굉장히 명확한 지시를 내렸지만 그냥 전혀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고,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누구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대답인데 틀린 답변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일의 지시가 명확했으나 실수한 경우 수행자의 실수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기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일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이 수량이 7을 넘어가면 우측에다가 초과, 이런 식으로 초과라고 표시를 하는 그런 간단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과 사람 간에는 여기 이 수량이 7이 넘어가면은 옆에 컬럼에다가 초과라고 표기해주세요,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아마도 충분할 겁니다. 그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챗 GPT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연어로 지시를 하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는 했는데 결과가 전혀 맞지가 않죠. 이 수량에 들어가야 될 수량 값들이 다 날아가고 초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펜치 같은 경우는 수량이 7을 넘어가는데 전혀 규칙이 적용이 안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명확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자연어로 지시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연어 형식에서 일단 우리가 아래의 표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각 열들의 제품들을 점검한다는 것을 명시해두고 그 조건인 수량이 7을 넘으면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각 열의 D열에다가 초과라고 표기한다는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그와 맞는 업무를 수행했고요.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러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를 이와 같이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해 보이지만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시로 바꿔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을 저는 이 채널의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 지시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비서처럼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모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앞서서 설명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항상 지시대로 완벽하게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비해서 이 챗 GPT의 인공지능은 동일한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이 다를 수도 있고 왜 그 답이 나왔는지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각광받는 스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